안녕하세요. 슈프림팀의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시퀀스 다이어그램에 대해 설명할 양시연입니다. 각 다이어그램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저희 슈프림팀은 어떤 서비스를 기획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획한 서비스는 PPL인데요. 한마디로 설명드리자면 웹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는 서비스입니다. 퍼스널 포트폴리오 URL의 약자이기도 하고 광고라는 뜻의 PPL을 사용해서 이름을 PPL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저희 서비스의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구성도는 이와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저희 서비스의 유저는 크게 커스터머와 컴퍼니로 나누어집니다. 커스터머와 컴퍼니가 유저를 상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스터머가 포트폴리오를 만듦으로 커스터머와 포트폴리오가 연관관계에 있는데요. 커스터머 한 명이 여러 개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연관관계가 숫자가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생성, 삭제 등과 같은 것들은 매니지먼트 메뉴라는 UI 클래스에 의해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히스토리와 템플릿이 필요한데요. 히스토리는 커스터머가 한 경험이나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커스터머의 다른 이름, 메일 같은 간단한 정보와 비교해서 들어갈 정보가 매우 많을 것 같기 때문에 따로 클래스로 빼게 되었습니다. 또한 템플릿의 종류도 여러 가지를 가질 예정이어서 따로 클래스로 빼게 되었습니다. 포트폴리오와 템플릿은 각자 카테고리로 분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템플릿의 카테고리는 디자인적으로 예쁜 템플릿인지 깔끔한 템플릿인지 등등에 대해 카테고리를 가지고 포트폴리오의 카테고리는 iOS 개발자의 포트폴리오인지 안드로이드 개발자의 포트폴리오인지 등등을 구분하게 됩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카테고리를 가지는 이유는 컴퍼니가 검색을 할 때 쓰기 위해서인데요. 저희 서비스는 단순히 포트폴리오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알맞은 조건의 사람이 있다면 메일이나 핸드폰 번호를 통해서 연락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컴퍼니는 서치 메뉴라는 UI 클래스를 통해서 원하는 카테고리의 개발자 포트폴리오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각 기능들의 자세한 흐름을 알아보기 위해 시퀀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원가입에 대한 시퀀스 다이어그램입니다. 고객이 UI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겠다고 알리면 고객이 입력한 아이디, 패스워드, 이메일 등을 데이터베이스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디 중복 확인과 같은 것들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고객이 입력한 그런 정보들이 조건에 맞지 않는 정보들이라면 페일 메시지를 보내고 맞는 정보라면 새로운 유저를 추가하고 석세스 되었다는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석세스 스펠링이 틀렸네요. 그리고 회원가입을 다 마치게 되면 이제 로그인 페이지로 리디액션 하게 됩니다. 다음은 로그인에 대한 시퀀스 다이어그램인데요. 로그인을 하겠다고 클릭을 하면 유저가 입력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밸리데이트 유저 클래스에 보내게 되고요. 유저의 디테일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해당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존재하면 유저의 정보를 가져오고 존재하지 않으면 널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만약에 확인된 유저라면 밸리데이트 유저 객체를 새로 생성해서 그 이를 통해 로그인 석세스 메시지를 보내고 로그인이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유저라면 로그인 페일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다음은 포트폴리오 제작에 관한 시퀀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엄청 큰데요. 저희가 포트폴리오 만드는 것 안에 엄청나게 많은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퀀스 다이어그램이 좀 큽니다. 먼저 고객이 매니지먼트 메뉴에 포트폴리오 제작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것들을 만들게 되고 포트폴리오는 카테고리의 타입을 고르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테고리의 리스트를 가져와서 그것들을 화면에 뿌려주게 되죠. 그러면 유저는 카테고리를 고르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카테고리를 고른 다음엔 히스토리를 고르게 되는데요. 포트폴리오가 히스토리를 고르라는 것을 요청하고 히스토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템플릿을 고르게 되는데요.
템플릿을 고르기 위해서 요청을 하면 서치 메뉴에 요청을 하면 템플릿을 추천을 해줍니다. 이것이 마음에 들면 바로 시스템에 의해 셀렉된 템플릿을 쓰게 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흐름을 따르게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제 커스터머가 셀렉을 하겠다고 말을 하고 템플릿 리스트를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템플릿 리스트를 화면에 뿌려주게 되고 커스터머가 템플릿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들을 오토로 자동으로 포트폴리오가 생성이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는 커스터머가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고친 다음에 마음에 들면은 새로운 이제 URL을 만들게 되고 포트폴리오와 URL을 고객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은 포트폴리오 검색에 대한 시퀀스 다이어그램입니다. 포트폴리오 검색은 유저 모두가 사용할 수 있지만 커스터머보다는 컴퍼니가 더 자주 이용할 것 같아서 컴퍼니를 액터로 잡았습니다. 컴퍼니가 UI를 통해 카테고리 목록을 요청하면 카테고리 객체로부터 카테고리의 변수를 리턴을 받게 됩니다. 그럼 그 여러 변수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서치 포트폴리오와 리퀘스트 포트폴리오 메소드 매개 변수로 넘깁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 객체로부터 해당 포트폴리오를 리턴 받게 됩니다. 검색은 다음과 같은 시퀀스로 흐름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다음은 결제에 대한 시퀀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커스터머가 UI를 통해 포트폴리오 제작을 요청하고 이제 만들어진 포트폴리오를 리턴 받게 됩니다. 결제 방법을 결정하고 페이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그 페이워 변수와 만들어진 포트폴리오 변수를 request payment 메소드의 매개 변수로 넘겨서 결제를 요청하게 되고 결제 결과를 리턴 받게 됩니다.